자, 무형자산에는 지금 무형자산의 뜻, 형태는 없지만 식별 가능해야 되고, 제가 비화폐성이라는 거 잊어버리시지 마세요. 자, 종류에는 영업권, 산업재산권, 그다음에 개발비, 광학권, 소프트웨어, 프랜차이즈 있다 그랬고요. 자, 여기서 상각 방법. 이 무형자산도 유형자산처럼 상각합니다. 근데 상각하는 방법은 지금 오늘 우리가 두 가지밖에 안 배웠죠. 정액법하고 정률법 배웠는데 두 가지 더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이게 연수학계법, 생산량 비례법. 이게 어떤 방법으로도 그 무형자산을 상각하기 위한 방법, 그게 합리적이라면 회사에서 선택해서 사용하면 돼요. 그런데 많은 회사들에서 이 무형자산에 대한 종류가 많지 않다 보니까 특별하게 어떤 방법으로 상각할 수 있는 방법을 정해 놓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무조건 정액법을 사용해야 돼요. 자, 다른 방법들 다 사용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정해 놓지 않았을 때는 뭘로만 해야 된다? 정액법으로만 해야지 돼요. 근데 이제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 보기에서 이게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를 물어본단 말이죠. 이렇게 무형자산 상각 시 반드시 정액법만 사용해야 된다.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틀리죠. 다른 것도 사용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정해놓지 않았을 때 그때는 정액법만 사용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형자산은 여기도 써놔야겠네. 원칙적으로 잔존가치는 제로랍니다. 잔존가치 있다 없다 0을 원칙으로 합니다. 무형자산은 잔존가치가 제로입니다. 무형자산들에 대한 특징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게 되면 이 무형자산을 갖다가 유형자산처럼 상각할 수 있다고 제가 얘기해 드렸죠. 그 상각을 여기 작다. 상각을 할 수 있는데요. 상각을 할 때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가 연도수를 나누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지금 우리가 상각하려고 하는 무형자산 명칭은 계정은 특허권이고요. 이 특허권을 갖다가 우리가 상각할 때 지금 봐요. 특정하게 방법을 정해놓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2019년 1월 1일 날 특허권 100만원 주고 취득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내용연수는 5년이에요. 그러면 아무런 방법을 정하지 않았으니까 얘는 정액법으로 상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배운 대로 1월 1일 날 특허권을 취득했고 12월 31일 날 얘 상각을 한다 그러면 나누기 5 하면 매년 얼마가 되는 거예요? 20만 원 되죠. 그런데 주의해야 될 거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감가상각비라고 썼어요. 별도의 명칭이 있나요? 무형자산 상각비라는 별도의 명칭이 있죠. 유형자산을 상각할 때는 감가상각비라는 명칭 용어를 사용하지만 여기 무형자산 상각할 때에는 무형자산 상각비라는 그 계정을 사용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대변해 보세요. 대변해 보니까 이거 아까 우리가 배웠던 간접법이에요? 직접법이에요? 이 지금 직접법 사용하고 있죠? 그죠? 직접법이라는 것은 그 계정, 무형자산의 계정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차감시키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이 이해하시기에 지금 이 무형자산은 상각할 때 어떤 법을 사용하고 있다? 직접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실 거란 얘기죠. 예, 무형자산은 상각할 때 직접법을 사용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무형자산을 우리 아까 유형자산처럼 감가상각비로 그 감가상각 누계 간접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특허권 지금 처음에 얼마 주고 샀어요? 100만원 주고 샀죠? 1년 사용하고 가십시 20만원 줄어들었죠? 그러면 남아있는 감액 2019년도 말에 지금 남아있는 특허권 잔액은 얼마인가요? 직접법이니까 특허권 샀을 때 차변에 특허권 100만원 해놨었는데 지금 여기 20만원 감소시켰잖아요. 특허권의 잔액이 얼마냐고요. 직접법으로 쓸 때는 그 잔액이 줄어들어요. 그럼 80만원 남았죠. 근데 시험 문제에서 뭐라고 내느냐 하면 2019년 1월 1일 날 특허권 100만원 주고 샀어요. 그리고 2020년 12월 31일 날
감가상각 해보래요. 여기 무형자산 상각하래요. 그리고 금액은 100만 원만 알려주고 잔액 80만 원만 알려주고 이 금액 100만 원 이걸 안 가르쳐줘요. 근데 연수는 1년이 지났죠. 그러면 2년 차에 지금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잔액만 가르쳐줘. 잔액 80만 원 남았다고. 이 80만 원의 잔액은 2019년 1월 거예요. 2019년 12월 30일일 거예요. 즉 1년 지나고 상각하고 남은 잔액이잖아요. 그죠? 2년 차에 그 시간 차이를 두고서는 계산을 하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80만 원 나누기 나 내용연수 정액법 할 줄 알아. 그리고 5로 딱 나누겠죠. 그러면 집값 틀린단 말이에요. 정액법의 뜻은 매년 상가액이 일정해야 되죠. 그죠? 80만 원을 5년으로 나눠보세요. 그러면 20만 원이 나와요? 안 나오죠. 그죠? 그래서 무형자산을 상각할 때에는 이렇게 잔액 1년 지나게 되면 내용연수도 직접법으로 사용할 때는 내용연수도 1년 똑같이 줄여줘야 돼요. 그래서 잔액 나누기 4년 하면 똑같이 20만 원 나오죠. 그죠? 세 번째는 어때요? 잔액이 60만 원 남겠죠. 그럼 내용연수도 1년 줄여서 정액법을 생각하면 나누기 3 하면 20만 원 또 나오죠. 그죠? 무형자산에 상각할 때의 특징은 직접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1년이 지났으면 정액법으로 상각하는 연수도 1년씩 줄여줘야 된다. 그래야지 상각금액이 일정하게 주르륵 이렇게 나온다고 얘기해드리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기억하시게 되면 무형자산은 아까 회계 보통 1급 정도까지 해서는요 무형자산에 대한 그 용어 개정들 있죠. 그거 구분하는 게 보편적으로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거 이런 것까지는 잘 안 나와요. 근데 여러분은 자격시험 지금 하나 두 개 볼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배울 수 있는 것들 통 싸잡아서 다 외우는 거예요 지금. 자, 그다음에 회계 처리 기정 감가상각비 쓰면 안 돼요. 이 평가본 때 보면은 감가상각비라고 쓰시는 분 있어. 무형자산 상각비라는 용어로 기록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특허권 직접법으로 특허권이라는 기정 빼주시는 거 이것도 잊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게 되면 무형자산까지는 설명 끝났고 밑에 기타 비유동자산 나오고 있죠. 기타 비유동자산은 아까 줄기차게 제가 여러 번 설명해 드렸죠. 임차 보증금, 그 다음에 장기 외상 매출금, 장기 위수금, 장기 바드럼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전세권 이런 거 다 기타 비유동자산이라고 아까 처음 시작할 때 했던 것들이죠. 그거예요. 무형자산. 그럼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자산이란 자산은 우리가 회계 원리에서 배웠던 개정보다 더 많은 개수의 개정들을 제가 처음부터 다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그러면 자산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 그랬죠? 뭐?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다음 유동자산은 또 두 가지로 나눠져요. 뭐? 당좌자산하고 재고자산. 당좌자산은 4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단기 투자자산, 매출 채권, 기타 채권. 그다음에 끝났죠? 재고자산의 종류는 우리 상품, 제품, 제공품, 원재료, 저장품, 하나 더 소모품까지 됐죠? 그다음에 기타 비유동자산은 지금 조금 전에 오늘 배운 거 4가지.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4가지였었죠? 그거에 대해서 오늘 하루 종일 설명했던 게 비유동자산에 대한 거 마무리가 끝났어요. 그럼 자산은 다 끝났네요? 그러면 내일은 뭐 하겠어요? 부채부터 나갑니다. 부채하고 자본계정은 내용거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자산이 제일 많죠? 그래서 일단은 오늘까지 해서 자산계정은 다 마무리를 하고 가능하면 내일 부채도 두 가지로 나눠요.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그다음에 자본계정은 회계 원리에서는 딸랑 자본금만 배웠지만 우리 이제 법인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5가지 먼저 구분을 해드렸죠. 그거에 대한 내용과 그런 것들을 갖다가 쭉 정리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월요일부터는 우리 실기 프로그램으로 연습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시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으면 어차피 월요일날은 실기 들어가게 될 거예요. 아시겠죠? 자, 회계에 대한 수업은 오늘 여기까지만 합니다.